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기회를 얻다. 그리고 2024년 결과에서 우리가 배운 놀라운 5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후 두 번째 임기를 얻어낸 두 번째 인물로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번 재선은 정치적인 큰 사건이며 트럼프의 컴백은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는 미국 정치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힘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과 번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트럼프가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었죠. 트럼프는 특히 젊은 층과 흑인 및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2020년에 잃었던 주들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통합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좌파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그의 경제 정책이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컸습니다. 남부 국경의 혼란과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약화된 점도 그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출구 조사에 따르면 경제 문제가 트럼프를 다시 지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동안 상원에서의 공화당 다수당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원은 그의 내각 인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복수를 우선시하거나 반대 세력과 지나치게 맞서는 행동을 피하고 정책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첫 임기에서 경험을 쌓으며 외교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인 인물들을 기용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와 같은 규제를 폐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동시에 실질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산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역사적으로 재선 임기에는 많은 대통령이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특히 의미가 큽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직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램 이메뉴얼이 말했듯이 재선 임기는 낭비하기에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트럼프가 이를 잘 활용할지 그의 향후 4년이 미국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은 2024년 대선은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그의 지지층 변화와 민주당의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선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5가지 핵심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스윙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번 선거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치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승리로 그는 공화당원들의 입지를 강화했고 의회에서도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운동이라며 그의 캠페인에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은 상원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에서는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내각 구성과 세금 개정 같은 주요 정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트럼프는 훨씬 더 명확한 정책 추진의 길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게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18에서 29세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54%의 지지를 얻었고 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43%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더 확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애틀랜타와 샬럿 같은 도시에서는 바이든이 2020년에 얻었던 득표율에 비해 해리스의 득표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고 해리스는 대학 교육을 받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트럼프는 비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흑인 유권자들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농촌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며 그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24년 대선 결과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고 공화당이 다양한 유권자층에서 지지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향후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